최근에 이제 조급하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이 부동산, 뭐 재테크, 투자 이런 쪽에 말씀드린 채널이다 보니까 채널 특성상에 부동산, 뭐 내 집 마련, 투자 매물 선택에 관련해 가지고 조급하게 요즘에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뭐 5건 정도 했다고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완전히 이 문제에서 저는 자유롭게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의 맨 마지막에 투자했던 매물 있죠. 그 부동산도 너무너무 제가 지쳤던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해당 지역을 분석을 위해서 제가 발품도 여러 번 갔고 몇 번 갔었습니다. 겨우겨우 주말 시간 빼가지고도 갔고, 가서 집도 보고, 요즘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을 잘 안 보여주는데 겨우겨우 잘 해서 집을 보여줬는데, 또 그 매물이 갑자기 또 들어가고, 또 집을 보려고 주말에 약속 잡아서 갔는데 갑자기 또 세입자분들이 안 됩니다, 지금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세입자분들은 이거 맞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좀 타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집도 못 보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라 했는데 안 되고, 할라 했는데 안 되고. 해당 지역에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실수요자 또한 투자 수요와 실수요 매수세가 갑자기 막 같이 막 되면서 매물도 없고, 또 있는 매물 또한 잠기고, 남은 매물의 호가는 계속적으로 하루하루 다르게 올라가면서 저 또한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몇 달 동안 부서가고 현장 가고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계속적으로 컨택하면서 그 시간과 비용, 노력 투자한 게 아깝잖아요. 계속적으로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내가 하나는 잡아야 되겠다. 겨우겨우 마지막에 투자하기 전에 집 한번 보고 제가 바로 계약금 넣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원하는 평수 내부 조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수리됐던, 이런 리모델링 돼 있는 이런 집을 최저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겨우겨우 잡았는데, 다행히도 정말 운이 좋게도 몇 달 현재 지난 후에 지금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4천, 5천 정도 올라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덜 불안하고 덜 초조하고 걱정이 그래도 그나마 덜 된다는 것이죠. 그 지역 분석을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많이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불안 초조를 넘어가지고 조급하게 막 부동산을 매수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 매물을 이렇게 선택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분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자주 연락하시는 분들 있죠. 그 영상을 아마 본인이 아실 건데, 전혀 투자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니고, 적어도 저에게는요. 모르죠. 이제 그 전부터 내내 속으로는 관심 있고 공부했었는데 드러내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분들 중에 꽤 있는데, 투자하려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과연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한번 들립니다. 막 누구는 막 저기에서 몇 억을 벌었네, 누구는 말이야 저기 몇 천을 벌었네, 저 갑자기 쟤는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뭐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몇 천을 벌었다고? 아니 지금 나보다 연봉이 낮은 뭐 김모 씨, 이 대리, 이 과장이 나보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내 연봉만큼 돈을 벌었다고? 와,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직장생활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거야 이거? 상대적으로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될 수밖에 없다. 위기심을 얻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 박탈감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급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과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내 집 마련은 뭐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자금과 또 대출,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뭐 애를 낳고 학군까지 잘 보면서 내가 이게 실거주로 10년 이상 할 곳에 내가 실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에 대해서 상승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는 다릅니다. 투자는 완전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현재같이 막 하락하는 시점 있죠. 아파트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같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전세를 끼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몇 억씩의 보통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몇천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분양권 투자 또는 전세갭 투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두는 것이 바로 전세갭 투자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여기는 타인이 들어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들어와서 사는데 전세금을 내고 내가 등기 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현상이죠. 지금과 같은 집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같이 오르면 뭐가 문제겠냐마는 여러분들. 하지만 그 반대, 예를 들어서 지방 지역에 공급이 폭탄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악재가 겹치면서 집값도 하락되는데 뭐 이렇게 전세값까지 막 같이 내려간다. 이 전세금을 내가 나중에 빼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역전세죠.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죠. 이
근데 해당 지역이 분석이 또 덜 된 사람이 너무나 많죠. 대부분이 이런 경우인데 그 지역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거기 좋다니까, 누가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분석글 보니까 지금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니까 거기 오른다고? 나도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면서 가격이 오르면 와 봐라, 내가 선택을 말이야 빠르게 해가지고 말이야 잘해가지고 내 실력이라고 할 것이고 있지만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과연 이거 누구를 탓합니까? 이거 누구 말만 듣고 누구 인터넷 글만 보고 누구 기사만 보고 그때 가가지고 그 사람 막 기자라든지 그 글 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멱살 붙잡고 야 네가 이거 여기 좋다면서 네가 들어가라 했다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나는 말이죠.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성공할 수 있겠죠. 또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3번, 4번, 3년, 4년, 5년 평생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절대로 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우리가 뭐 옛말에 돌아가라는 얘기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말로 뜻은 천천히 좀 너무 급하지만 이 조급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보고 한 번쯤 더 고민해보고 그래야지만 실수를 줄인다라는 얘기 같은데 부동산에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왜 급한지를 오히려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급하지? 투자자는 여러분들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고수의 길로 가지 못한 게 아마 제가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는 절대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오른 지역 있죠. 이미 많이 오른 지역에 뒤늦게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 주변에도 고수분들 보면 절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없는 지역 있죠. 지금 너무 조용하고 투자자도 안 들어가고 또 더군다나 거기 지금 현재 주민분들 있죠. 현재 실제 주민들도 여기가 무슨 투자 그거야, 여기는 안 돼, 회의적인 이때 미리 선질입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길 왜 투자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예라고 하는 10년 정도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주변 분들 중에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있죠. 다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리스크, 그 공포감을 안고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급한 상황에 내 자신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막 들어가서 막 내가 저리 치고 이리 치고 막 파도에 휩쓸리듯이 내 의지와는 관련 없듯이 한두 번은 되겠지만 서너 번 나중에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뭐 초심자의 행운 말씀드려보셨죠. 잘 됐는데 이건 내 실력이야, 부동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방에 팍 끝나죠. 항상 겸손하시고 운이 좋았다, 때가 좋았다, 실력이 아니고 너무너무 또 운과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은요, 조급한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상황에 나를 수동적으로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지 말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부동산 사이클 보시면 10년 전에도 저기는 안 될 거라 했는데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지금 불과 1년 전에 저기는 안 될 거라 했는데 또 잘 된 곳이 있죠. 또 불과 2년, 3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확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구, 뭐 부산, 뭐 경기도, 서울, 뭐 각 도, 시도 다 뭐 시군 구지역 있죠.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한 방에 모든 지역이 다 올랐어, 한 방에 모든 지역이 다 떨어지고, 이것은 정말 경제적인 대내외적인 뭐 엄청나게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이 망하니만이 이 정도 파급력이 있는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이야 조금씩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평가 지역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급하게 투자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은 반드시 조급하면 필패한다. 내가 조급하기 전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이런 마인드, 이런 것을 내가 갖추고 나서 투자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영상 혹시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어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 쳤습니다. 감사합니다.